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8. 교과서에 대하여. 교과서와 학교. 이쯤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교과서와 학교에 대한 대학 이후에 형성된 내 시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나도 교과서가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었다.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다. 국어 교과서 내용의 한 줄, 한 단락, 화학의 주기율표, 수학책의 공식 하나에서 눈물을 흘릴 만한 감동을 느끼는 수업을 받고 있는가? 미술 교과서의 고흐의 그림에서 테레핀 냄새와 압생트의 독한 술 냄새를 맡아보았는가? 국가 교과서 속 그 시대 사람들의 땀 냄새와 피 냄새를 맡아보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살아서 움직였던 것들의 역사가 교과서에 짧게 요약되면 그 참맛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2시간의 영화도 짧게 요약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왜곡과 오류가 시작된다. 특히 영화의 반전을 누가 말해주면 그 영화는 재미가 확 줄어든다. 너무 요약된 교과서에는 사람의 살 냄새와 땀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압축된 교과서라는 무덤에 적힌 비문의 추억을 잘 살려내서 학생들에게 그 메마른 돌 같은 책 속에 깊이 저장된 사람의 향기와 피 비린내를 생생히 맡도록 전해주어야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럴 만한 로맨틱한 시간과 제도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이해의 과정과 경험이 분리된 교실에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프랭크 윌슨. 그렇다고 해도 태양과 사과를 오래 바라본 뉴턴의 열정을 가진 어떤 선생님들의 스토리텔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과서를 통한 감동과 사랑을 잘 전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는 20여 분의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 사실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는 한국에서 20명의 스승을 둘 수 있는 자는 왕세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현대 교육도 원래 영국 왕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현대식의 교육은 동양도 서양도 만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예전에 왕족만 먹던 음식도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우리는 그 왕족들보다 르네상스 교양인 다비치의 지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결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명의 암흑기에 선 각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일제하에 독립운동처럼 혹독했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의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을 연구한 두 학자는 아라제는 12년, 로저 베이컨은 20년의 감옥 생활을 했다. 옛날부터 학문과 이론은 끊임없이 종교재판과 이념재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국 반항적이고 진보적이었던 학문은 목숨을 담보로 새 이론을 주장한 후 종교재판과 이념재판, 정치재판을 이기고 나서야 교과서에 실려왔다. 지금도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재판을 받을 만한 이론을 만들고 있지만 유독 그런 과정의 피와 땀은 교과서에 잘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피와 땀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괄호 열고, 난 이 책을 보는 후배들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을 때는 단지 학계의 재판만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괄호 닫고. 난 아마추어 언어학자이며 영어 과외 선생이지만 내 주요 직업은 화가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에는 영어와 미술을 지도하며 산다. 학생들에게 명함을 가르치기 전에는
광학의 발전에 대한 이 글을 먼저 읽힌다. 태초에 가장 먼저 생겼다는 빛에 대해서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어렵고 고독하게 연구해온 두 사람의 살 냄새를 맡은 학생들은 흰 석고 덩어리를 감싸는 빛의 성질에 대해 좀 더 다정하고 진지하게 이해하게 된다. 빛의 산원색이 교과서에 들어온 이야기. 세기 500년경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바람의 사원 소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완성하도록 도움을 준 스승이다. 빛이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고 삼각도형으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면적도 개선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눈에서 뭔가가 나가서 빛이 인지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관심이라는 촉수가 있기에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이해가 가지만 물리적으로는 현대 초등학생들의 상식보다 못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현대의 상식도 있는 것이다. 약 1000년이 흐른 후 유클리드 기하학을 필사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아라비아의 과학자 아라제는 궁전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을 했다. 아라젠이 유클리드의 책을 필사하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도 유클리드 기하학의 완성에 공헌한 스승 엠페도의 도움을 꽤 받은 셈이다. 궁전으로 들어간 아라제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만 독선전 독재자 칼리프는 그에게 나일강의 홍수를 막으라는 모모한 명령을 했다. 오임금은 왕이 직접 나서서 치수를 했는데 칼리프는 좀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때의 분위기는 그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어야 했다. 불가능한 명령을 피하기 위해 알은 나일강으로 가기 전 미친 척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고 대신 감옥에 가게 된다. 그는 12년간 작은 감옥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보며 빛이 공처럼 튕기며 반사한다는 것과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기에 보인다는 기록을 남긴다. 기록상으로는 엠페도 이후 1000년 만에 빛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잡힌 것이다. 그리고 빛이 공과 같은 입자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가 감옥에서 쓴 7권의 책은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의 학자들에게 넘어간다. 감옥에서 생활했던 알의 불행은 13세기에 이 책을 보게 된 카톨릭의 수사 로저 베이컨에게 그대로 옮겨진다. 로저는 알의 책을 연구하여 렌즈가 빛을 굴절시킨다는 것과 물방울이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무지개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큰 홍수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신의 성스러운 징표였다. 홍수가 또 말썽이다. 물방울들이 무지개를 만든다는 로저의 주장은 성경을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로저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교회에서 입으로 물을 뿜어 무지개를 직접 만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그 행위는 칭선 모독 유포죄가 되어서 추방을 당한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잡혀서 파리 근교의 감옥에 20년간 감금된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안경과 프리즘의 원리를 최초로 주장하는 고마운 일을 한다. 안경을 25년째 쓰고 있는 나로서는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쓴 안경이 개발되기 위해 그 신부는 20년간 추운 감옥에서 빛을 연구하다가 추록 2년 만에 후유증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안경과 만원경의 렌즈를 가공하여 생계를 꾸린 데카르트를 공격했던 에티카의 저자 스피노자도 20년의 감금 생활을 한 로저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스피노자는 보수적 시대를 까칠하게 정면으로 돌파한 나의 사상적 멘토 중에 한 분이기도 하다. 그가 종말 직전에 심겠다고 한 사과나무에 담긴 여러 가지의 함의들은
매우 감동적이므로 후배들은 그가 왜 하필 복숭아가 아닌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길 바란다. 가로 열고 그의 사과나무 일화는 신화일 수도 있다. 가로 닫고. 추천 도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과학과 학문, 정치 발전의 대부분은 개개인의 처절한 연구와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요즘도 창살과 고문은 없겠지만 감옥 같은 연구실에서 스스로 수감자처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 그들에게 이 작은 글로써 경의를 표한다. 로저의 죽음 이후 로저의 연구가 원인이 되어 그 유명한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 있었다. 갈릴레오는 로저의 연구로부터 개발된 렌즈로 만원경을 만들어 달과 목성의 위성까지 보면서 지동설을 확신하고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갈릴레이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던 그 시대에 데카르트는 교회의 주장을 옹호하는 보수적 학자였고 뉴턴은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젊은 학자였다. 데카르트는 빛의 원형이 흰색이며 다른 색은 흰색이 오염된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흰 빛을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멀도록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서 자기 눈의 수정체를 심하게 구부려가며 렌즈와 프리즘 현상을 연구한 뉴턴은 데카르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펙트럼이란 단어를 만든 뉴턴의 빛의 삼원색을 발견하여 흰 빛이 새 빛의 조합임을 발표한다. 이후 뉴턴의 연구는 엑스레이와 전파,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이어졌다. 내 생각에도 만유 인력과 빛의 삼원색을 발견한 뉴턴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사람이다. 이상이 내가 정리한 광학의 역사이다. 난 두 학자의 32년의 감옥 생활과 태양을 보다 눈이 멀어버린 뉴턴의 광학 연구 때문에 지금 이 안경도 쓰게 되었고 칠판의 글씨를 보며 그들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다. 또 그들의 연구를 이어받아 학생들에게 반사광과 입체감, 채도와 색상을 설명하며 돈도 벌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모든 교과서에는 지금의 나와 연관된 것들로 꽉 차 있다. 교과서는 사실 사회에 나가서 친구를 잘 사귀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식과 공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교과서가 지금의 자신과는 연관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것일 뿐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교과서에는 오늘의 생존과 무관한 역사와 지식은 들어올 수 없다. 교과서에 몇몇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 오류이다. 그 지혜로운 남자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류는 오류의 몫이 있다. 그리고 늘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의 내가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운지 우호적인지는 결국 고교 성적과 대학 이후의 학문적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난 학생들이 교과서를 긍정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교사가 학교에 더 많아지길 바란다. 나도 역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성적은 계속 떨어져만 갔다. 난 꼴찌들과 함께 교과서와 학교 등수를 애써 무시하는 학생이었다. 교과서와 정답이 없는 교육을 꿈꾸며 법률은 탄생 순간부터 한 가지 꿈이 있다. 법 없이 살아도 되는 법이 사라진 사회이다. 난 교과서도 교과서에 꿈이 있다고 본다. 그 역시 교과서가 사라지는 교육, 정답이 사라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화이트헤드의 책 교육의 목적에서는 12세 이전의 학생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에 대한 로맨스라고 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한국은 개별 맞춤 교육이 발달한 핀란드식의 교육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교육 분야의 예산이 부족한 한국식의 교육혁명은 교과서와 평가제도의 다변화부터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다변화 방향은 늘 공부에 대한 로맨스, 삶에 대한 로맨스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난 교과서의 건의가 줄어들고 교과서와 교사 채용의 선택이 다양화할수록, 아니 더 나아가 교과서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에 공부 로맨스가 활짝 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르치는 교육에서 기르는 교육으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체 사회의 객관적인 행복이 수능 성적과 무관해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교육도 바뀔 것이다. 미국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교인 뉴욕의 매트 스쿨에서는 교사 채용에 학생들이 참여하며 학생들이 몇 년간 자신을 맡길 만한 선생님을 직접 고른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절대로 학생들에게 특정 교과서를 내밀지 않는다. 그곳엔 정해진 교과서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마다 교과서가 다르며 평생 학습의 동기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한다.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성적표가 없다. 정답이 없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인류가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훨씬 초월하는 로맨스가 풍부한 꿈을 계속 꾸고 있고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는다. 삶 자체에 대한 꿈과 로맨스가 많아지는, 행복의 기준이 다양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누구나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은 나 같은 예술가나 작가들이 더욱 추구해야 하는 일이며 특히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더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네.